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좋은 물건 한 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한번 들어가 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물건인데요. 보겠습니다. 입찰 날짜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8월 6일 날 이제 입찰 날짜고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네 정말이요. 그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입니다. 거제도 물건은 통영지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23574 되고요.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습니다.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근린주택, 즉 상가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약 103.727평, 10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이 158.329평 됩니다. 감정가는 10억이 넘어요. 감정가 10억이 넘고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한 번 유찰이 돼서 지금 최저가가 7억 1,8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입지, 위치가 어딥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보이죠? 사진으로 보니까, 그죠? 조순소 바로 보인다, 그죠? 조순소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여기 아파트 단지들 쭉 있습니다. 이게 아주동인데요. 가깝죠, 그죠? 여기 본 되어 있는 있죠? 이 위치가 됩니다. 자세한 위치, 뭐 로드뷰 이런 것은 관심 있으신 분 사건 번호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대를 하면은 여기 이쪽이 이제 조선소고 여기 아파트들 쭉 있고 뭐 상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요 위치에 됩니다. 여기 도로가 이렇게 봐서 그렇지 25m 광대로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가요. 토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아까 103.727평 했습니다. 토지 감정이 약 5억 9천 지금 되어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은 2013년도 5월 24일 날 사용 승인 이때 지어진 겁니다. 저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아까 상가주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층이 상가예요. 1층이 상가 점포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2층, 3층, 4층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4층에 1가구 면적 대비해서 가구수가 적은 걸 보니까 뭐 꽤 괜찮은 3룸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있죠. 제일 밑에 본건은 북측으로 약 25m 도로에 접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가 그러니까 1층에 상가 점포 2개 그리고는 2층, 3층, 4층에 그죠? 2가구, 2가구, 1가구 이렇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가구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건축물 대장하고 현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현황은 위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대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면 이 부분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런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구수가 5가구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5가구였죠. 1층은 3가구, 그죠? 2층, 3층, 4층에 2가구, 2가구, 1가구에서 5가구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쭉 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그 다음 여기도 2층, 3층, 4층은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토지 등기부부터 볼까요? 토지 등기부 보니까 2011년 8월 26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건물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는 근저당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기입 등기가 있고 압류 있는 상태고요.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보니까 2013년 6월 5일 소유권 이전 매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날 동시에 근저당 역시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공동으로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임차인 관계는 건물 등기부에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택 임차권이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2개예요. 신모 씨는 8천만 원, 공모 씨는 뭐죠? 3천만 원 되어 있고 이 경매 신청한 게 여기 임차권 등기권자인 임차인 이 공모 씨 이 사람이 이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3천만 원이라서 청구 금액이 적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어쨌건 그러면은 여기서 말소기준 등기는 어디냐면은 제일 위에 근저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근저당 2013년 6월 5일이 그죠? 됩니다. 말소기준 등기예요. 그러면은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뭐 있습니까? 이제 건물 지어져서 있는데 있을 리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기준 등기는 2013년 6월 5일에 근저당입니다. 자, 볼게요. 2013년 6월 5일보다 빠른 있습니까? 임차인이 여기는 2018년 2013년인데 여기는 12월 23일 날짜가 늦어요. 연도는 같지만 그 다음 2017년 그리고 여기는 전입 자체를 안 했어요. 그 다음 2014년 여기 사업자 등록한 거 보니까 이게 1층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다. 그죠? 그 다음 또 2019년 1월 31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선순위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항력 아무도 없어요. 보증금이 각각 3천, 뭐 1억 3천, 500, 8천, 3천, 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임차 보증금 합계는 2억 9천5백 월세 합계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을 배당으로 좀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될지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려면은 2013년 6월 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주택 임대차 그리고 상가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어떻게 되는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얼마까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5일입니다. 자, 보죠. 주택 임대차인데요. 2013년 6월 5일이니까 여기에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임차보증금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임차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이면은 1,4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먼저 주택 임차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부터 자, 4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했습니다. 1,400 배당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제일 위에 보니까 공모시 공모시 경매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보증금 3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이하에 그죠? 되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일단은 3천만 원 중에서 1,400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1,600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확정을 받았거든요. 확정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에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건 아니에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구모씨 봅시다. 구땡땡씨 401호인데요. 2013년 12월 13일 여기는 보증금이 1억 3천이에요. 1억 3천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확정일 2019년 8월 5일이에요. 이 날짜로 등기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너무 늦어요. 전입하면서 바로 했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어려운데 새마을금고 받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정일 자체가 너무 늦기 때문에 좀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김땡땡씨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이하죠. 이 사람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겠네요. 500만 원 전액 다 받겠습니다. 4천만 원 이하일 때 1,400까지 주니까 500이니까 500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소액 임차인으로서. 전액 배당 되고요. 그 다음에 신모씨 봅시다. 신모씨 전입 없어요. 전입 자체가 없어요. 어떡하나. 그죠? 자, 그리고요, 뭐, 확정일 2016년 4월 20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에요. 이 밑에 둘은 점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자 등록, 그죠? 사업자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 2013년 그죠? 6월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요. 기타 지역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이것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상가 임차인 관련해서 배당 설명을 하고 나면은 매일 붙어요. 선생님 1억 5천 이하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여기서 1억 5천만 원 이하 이것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다 이 뜻입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환산 보증금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예를 들면은 100만 원에
5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이다. 이걸 볼까요? 그럼 500만 원 플러스 월세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1000만 원이죠. 그럼 500 플러스 1000만 원 하면은 1500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경우에 해당될 때 750까지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수없이 해도 끊임없이, 물론 제 영상을 보는 분만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니까 뭐 맨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댓글 들어오고 뭐 카톡 오고 문자 오고 느닷없이 전화 오고 하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이제 유튜브라는 게 학원처럼 뭐 이렇게 레벨 정해놓고 하는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고수들도 들으시고, 그죠? 뭐 있나? 혹시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나? 뭐 강의 얼마나 잘하나? 뭐 이 사람은 뭐지? 이러고 보는 고수들도 계시고, 그리고는 말소 기준 등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경매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보는 분도 계시니까 너무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을 두고 강의를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환산보증금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750까지 준다고 하니까 아까 상가 임차인들 보겠습니다. 여기 상가 임차인 보니까 한 사람 장땡땡 씨는 보증금 3천만 원이고 월 90만 원이랍니다. 자,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라고 했습니다. 3천만 원 플러스 그러면은 9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그래서 3천 플러스 9천 되니까 환산하면은 1억 2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 그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랍니다. 그럼 5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5천이고 보증금이 2천이니까 합하면 7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배당금은 전혀 없는데 한 사람은 뭐 확정을 받았으니까 배당 확정일로 배당 순위에는 있는데 그건 봐야 알겠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쨌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얼마라씩이라도 받아가면 좋겠는데 못 받는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할 건 없습니다. 단지 명도할 때 좀 껄끄럽긴 하죠. 껄끄럽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최저가가 7억 1,800 됩니다. 그죠? 거기서 경매 비용이 668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은 실제 배당할 금액은 7억 1,10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아까 공모시 그죠? 4천만 원 이하일 때 1,400까지 되니까 여기는 3천만 원이니까 아까 1,400 배당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1,400을 받고요. 1,600 못 받잖아요. 그건 매수인이 인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김모씨 500만원, 이 사람은 하나도 손해가 없네요 했습니다. 500만원인데 500만원 전액 받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세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예요. 새마을금고의 채권 최고액이 6억 5천입니다. 그래서 6억 5천 받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뭐죠? 그 임차권 등기, 뭡니까? 확정일, 전세권,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확정일 기준으로 해서 쭉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8천만 원 있네요. 8천만 원을 다 받는 건 아니고 이 사람 일부 받고 이제 일부는 또 못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나머지 이제 순서에 있지만은 뭐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들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은 정리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주택 임차인 4사람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 4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8천 중에 4,200 정도 받고, 그죠? 물론 그 낙찰이 아까 그 최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되면은 더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최저가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는 경매 신청한 채권자 이 사람 3천 중에 1,400 받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뭐 없고 다 받은 쪽이 뭐 소액 임차인 받는 거는 요 2사람 아까 우리 정리했고요. 그리고요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어떡하겠어요. 이런 경우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아, 선생님, 저기 그런 경우에 너무 명도 어렵잖아요. 이거 경매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말 하면 경쟁률만 높아지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매가 이제 들어오고,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관이 나가서 이 집의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를 안내를 합니다. 이제 가서 띵동 해보고, 사람이 있으면은 설명하고, 그 안내문을 주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현관문에다가 안내문을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도 열람하고요. 그러면서 임차인 같으면은 뭐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그럼 이 사람들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럼 막 알아볼 거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법무사 사무소 가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법원 가서 물어보면 법원에서는 법률 상담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법원 앞에 법무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이런 데 가서 알아보고 뭐 자기들 그저 그 지인들 좀 아는 사람들 통해서도 알아보고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내가 배당을 받나 못 받나?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걸 가지고 알아보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쭉 세월이 가는 겁니다. 속이 썩을 만큼 썩겠죠. 그죠? 뭐 술도 한잔 마실 거고, 그죠?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매가 정작 낙찰이 되고 또 배당되고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와서 낙찰되고 배당되고 할 때까지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그 긴 세월 동안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고 그러면서 또 체념할 건 또 체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나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건 없어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속상해 있는 마음은 조금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정도 하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성의를 표시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우조선 가까이 그 옥포 쪽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동은 대우조선 가까워요. 거제도에 보면은 다가구 원룸 같은 게 이렇게 많은 쪽에 보면은 장평동, 고현동, 그죠? 삼성중공업 쪽, 삼성 쪽 그쪽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옥포 쪽도 아주동, 뭐 옥포동, 능포동 이쪽은 대우 쪽 사람들, 예, 그쪽으로 협력업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반듯한 물건 보이고 일단 서류상 이렇게 비교되는 거 감정평가서나 아니면은 뭐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걸 봐서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하자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물건이 보여서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가구 원룸 건물이나 이런 건물들 나오면은 열심히 진짜 보거든요. 저희도 입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거의 뭐 많은 너무 괜찮네 이거 입지 좋다 괜찮네 하고 보면은 전부 다 방쪼개기 해놓고 그런 게 너무 태반이에요. 근데 드물게 뭐 괜찮아 보이는 깨끗한 물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언젠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월세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죠?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 6월 1일인데요. 저희 이제 유튜브 올리다 보면은 1일 날이 되면 그 전날 구독자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늘었고 뭐가 어떠하고 하는 통계 같은 게 이제 나와요. 예, 그런데 제 거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추천 동영상으로 뜨면은 클릭률이 상당히 높대요. 상당히 높고 뭐가 좋고 뭘 잘했고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보기는 계속 보는 사람들이 구독 버튼을 안 누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는 사람들 중에 구독자보다 비구독자가 58%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꾸준히 몇 번 보시고 그래도 간간히 볼만한 내용이 있다. 김쌤 조금씩은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 드시면은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냥 기분이니까 저 구독자 공개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알잖아요. 예, 좀 기분 좀 좋아지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모레 금요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